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실기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하실 때는요, 여유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교재 예상 문제부터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들어가시면서 기출문제와 핸드북, 파이널 스마트북은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널 스마트북은 10년치 이상의 기출이, 많은 분량의 기출이 중복 문제를 제외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으로 정리하기 힘든 부분을 스마트북으로 과목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공부가 유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예상 문제 공부하시고 기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순서 바꾸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하시면서 파이널 스마트북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 암기하시고, 앉아서 한두 시간 공부하실 때는 암기하시면서 적어보시고요. 반드시 실기는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한 건 시험 가면 적어지지 않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실 때 있죠. 짬을 이용해서는 오늘 스마트북 몇 번까지 보자. 이렇게 오늘 한 20번, 30번 정해놓고 완전히 암기가 안 되어도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되시면 외워진 거 동그라미, 아직 안 외워진 거, 중간 정도 외워진 거 삼각형, 안 외워진 거 X 이렇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3번까지는 잘 암기 안 되실 거예요.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동그라미가 삼각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10번 반복하시면 X가 거의 사라지고 동그라미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좀 나쁘다 하면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본다? 10번을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 두꺼운 걸로 10번 반복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스마트북 10번 반복 훨씬 쉽습니다. 중복이 그죠? 제외되었고요. 그래서 좀 더 반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오늘 핸드북 강의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시고 암기하시고 해서 거의 핸드북이 암기되셨다면 한 10년치 이상의 한 14, 15년치 가까이의 기출이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재 예상 문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상 문제를 펴보시면 별표 3개인데도 기출에 출제 안 되었던 거 내가 안 외워졌죠.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중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들 별표 3개, 2개, 하나 순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회, 3회 시험 중에 기출만으로 힘든 시험이 해마다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이 언제일지 모르죠. 그래서 기출만으로는 합격이 힘들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출 충분히 반복하시고, 기출은 핸드북으로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예상 문제, 별표 많은 거 다시 훑어보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시고요. 자, 제가 핸드북이고 실기는 사실은 강의가 많으면 반복하기 힘들어요. 한 번 강의도 못 듣고 시험장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 좀 더 찍어주세요 하지만 실기에서는 강의 수를 늘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반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반복하지 못하면 합격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합격으로 쉽게 갈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핸드북을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핸드북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짬을 이용해서 또는 출퇴근 중에 이동할 때 귀로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귀로 들으면서 암기하시도록, 우리가 실기는 오감을 활용하는 공부법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입으로도 말하고 손으로 적어보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책이 없을 때도 귀로 들어서 암기할 수 있죠. 운전하실 때 좀 위험하다면 듣지 않으셔야 되고요. 안전이 우선이죠. 그리고 출퇴근 중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조그만한 핸드북 손에 들고 강의 반복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는 오늘 강의 들은 내용만큼을 저녁에 가셔서 반드시 적어보시는 거. 그죠? 요거를 한 달 반 정도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실기 합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요, 별표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질문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기출의 별표하고
핸드북의 별표가 왜 다릅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기출에서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별표는 내용의 중요도 순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입니다. 그런데 핸드북의 별표는 뭐냐면 기출된 거를 핸드북에는 기출이 5회 이상 되었다 별표 3개, 3에서 5회 정도다 2개, 3회 미만이다 하나,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보다 보면 기출이 덜 된 거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문제들은 또 나올 수 있다 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왜냐면 그래야지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필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하임리의 사고 방지 5단계를 적어보시오. 하임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자? 사람을 뽑자라고 했다, 그죠? 1단계 안전조직.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뭐합니까? 어디가 위험한가? 발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실의 발견. 위험한 작업 발견했는데 프레스예요. 그 작업을 뭐 해보자? 3단계 분석하자. 분석해서 사고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요. 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이 시정 방법, 시정책을 적용하죠, 현장에, 그죠? 이때는 3.1을 적용한다, 그죠? 지금은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임리의 사고방지 5단계, 1단계 안전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 4단계 시정방법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또 이런 글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사가 설명 안 하고 줄줄 읽기만 하더라. 그죠? 지금 읽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답이 정확하게, 그죠? 머리에 인식이 되니까요. 그런 원망을 좀 듣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읽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하임리와 아담스의 사고 연쇄성 이론. 연쇄성 이론이라는 건 사고의 원인들을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고 방지가 아니라 사고 발생되는 단계를 적어라 하면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부터 중요해요. 문제가 사고를 방지하는 단계를 적어라 했는지 의외로 거꾸로 적는 분 되게 많으세요. 사고가 발생돼 있는 단계인지 나와서 답 맞추다 보면 실수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항상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쇄성 이론은 사고가 발생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하임리죠, 그죠? 하임리는 누구나 타고난 결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천적 결함. 자, 누구나 망각하고 몸 아프고 화가 나고 다 선천적이죠. 근데 그날 나만 유독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만 가진 결함이죠. 개인적 결함. 내가 오늘 고민이 있다 보니까요. 일하다가 원래 안 하던 실수를 해버렸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이 실수 때문에 뭐가 납니까? 사고.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 또는 상해다라고 하는데요. 재해라고 통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임리는 1단계 선천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사고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겠죠, 그죠?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 상해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버드입니다. 자, 버드는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죠. 화나는 것도 제어 안 되고, 지금 몸 아픈 것도 제어 안 돼요. 그죠? 현장은 100%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100% 자기 제어가 안 되었다. 제어 부족. 2단계 기본 원인.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기본 원인입니다. 3단계 직접 원인. 화내다가 일을 실수해버렸죠. 직접 원인입니다. 그 결과 사고 났고요. 생긴 손실을 상해라고 했습니다. 자, 버드의 5단계. 1단계 제어 부족, 2단계 기본 원인, 3단계 직접 원인,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담스 나가겠습니다. 아담스는요,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생각해 볼게요. 자, 1단계는 관리 구조입니다. 자, 어디든 간에요. 관리하는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사고도 없다. 그죠? 1단계 관리 구조의 문제다.
자, 2단계는 작전적 에러. 자, 작전이 잘못되면 그대로 따라 해도 작전 실패죠, 그죠? 그래서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 작전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실천을 하지 못하면 사고 납니다.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스는 1단계 관리 구조,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전관리 4사이클. 그죠? 실기에는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없다는 건 출제가 한두 번,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예, 핸드 필답형에서는요, 너무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별표 없는 거 하나, 둘, 세 개까지 제가 구분했습니다. 자주 출제된 문제 아닙니다. 자, 안전관리 4사이클인 PDCA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P는 플랜 해도 되고요. 계획입니다. D는 do 할 때 실시가 되고요. C는 체크할 때 검토. A는 액션 할 때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죠?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거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예. 안전관리 조직은요, 라인형 또는 직계형 해도 됩니다.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해도 되고요.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죠. 자, 한 개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그죠? 제가 핸드북의 참고는 가급적 안 달기 위해 노력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달려있는 참고는 꼭 보고 지나가시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안전조직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조직 중에서 라인형과 라인 스태프형 조직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 적으시오. 그죠? 라인형은요, 생각하면, 예, 요거 들어가도 되겠죠. 경제적이다. 들어가도 됩니다. 경제적인 조직이다. 그죠? 왜냐면, 스텝이 없죠. 그래서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기억하기 쉽다면 경제적인 조직이다. 그죠?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직접 명령과 지시를 하죠. 그래서 장점은 명령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가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고 내지 말아만 합니다. 그죠? 단점은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 단점을 기출에 보니까 두 가지 적어라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점 두 가지 하면 경제적인 조직, 명령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하면 되고요. 단점은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 또 라인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죠.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라인에서 생산과 안전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라인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인 스태프형은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그죠? 라인 스태프형은요, 스태프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또 라인형의 장점이죠. 명령을 라인을 따라 내려오니까요,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적어도 됩니다. 단점은 명령과 조언과 권고적 참여에 혼돈이 우려된다. 때로는 라인에서 관리자들이 명령할 때도 있고요. 조언할 때도 있고요. 함께 참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될 수 있는 게 라인 스태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 두 가지 적어라 나왔네요. 안전보건 조직의 형태 중에서 라인형 조직의 장단점 두 가지다. 그죠? 금방 공부했는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스태프의 월급이 안 나가죠. 그래서 경제적인 조직이다. 또는 뭐 스태프형보다 경제적이다 하면 되고요. 사장님이 직접 명령 지시하니까 명령과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단점은요,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 라인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라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안전조직 다양한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조직의 형태는요,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이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조직. 자, 이렇게 대기업에 적합한 건 뭐였습니까?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죠. 그래서 대기업 건설회사에 적합한 안전조직은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라고 적고요. 자, 장단점을 한 가지씩 적어라. 그죠? 금방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라인 스태프형은요, 라인형의 장점도 가지고 스태프형 장점도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형의 장점, 그죠?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스태프형의 장점이죠.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단점이다, 그죠? 명령과 조언과 권고적 참여에 혼동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적자면 스태프는 어디까지나 안전을 지시하는 걸 라인에서 해야 됩니다. 스태프는 정보만 줘야 됩니다. 그죠? 조언만 해줘야 돼요. 근데 스태프의 월권 행위, 다시 말하면 스태프가 안전을 지시하는 월권 행위가 우려되고 또는 지나치게 스태프에게 의존할 수 있다. 자기들이 명령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스태프에게 너무 지나치게 라인에서 의존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라인 스태프형 단점, 명령, 조언, 권고적 참여의 혼돈이 우려된다.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우려되고 지나치게 스태프에게 의존할 수 있다. 뭐 두 번째 거 중에 한 개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인리와 버드의 사고 빈도 법칙. 자, 우리가 문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고 빈도는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다. 뭐 떠올라요? 1대 29대 300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고 빈도 법칙은 재구성 비율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을 외워봐도요, 문제하고 답을 세트를 일치 못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최종 점검 때는 밑에 내용을 종이로 가리시고 문제를 읽으시면서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비율이죠. 1대 29대 300이다. 이렇게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죠.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요거는 뭐 기억 안 나시면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은 뭡니까? 중상이나 사망이죠. 1건이고요. 29는 경상해죠. 29건. 300은 무상의 사고,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 손실만 생긴 겁니다.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버드가 그죠?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인데요. 다 더하면 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텐데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나 1은 중상이나 사망이 아니라 폐질이죠. 그죠? 1건입니다. 10은 경상해죠. 10건. 30은 무상의 사고 또는 물적 손실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30건. 600은 무상의 무사고. 예. 사람도 안 다치고 물적 손실도 없는 사고 나기 직전의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가급적 이렇게 적으세요. 무상의 사고, 무상의 무사고, 괄호 안에 거보다는요. 600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 9번 넘어갑니다. 하인리의 재해 손실비. 그럼 떠올려 보세요. 재해 손실비가 뭐더라? 그죠? 재해가 발생되니까 직접 나가는 동 직접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실비 간접비가 있더라. 이게 재해 손실비다. 떠올라야겠습니다. 자,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자, 하인리의 이론이다. 그죠? 하인리의 총재 비용은 직접 나가는 직접비 플러스 보이지 않는 간접비인데요. 직접비 대 간접비는 1대 4의 비율이다. 직접비보다 간접비가 4배 더 많죠. 그죠? 이때 직접비의 항목을 4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기 쉬운 것부터 생각할게요. 치료비 들어가죠. 치료비. 사람이 죽으면 장의비, 그죠? 안 들어가야 되지만 장의비. 그 다음에 요양하러 갔다, 그죠? 요양급여. 자, 그 다음에 휴업한다, 그죠? 휴업급여. 장애를 입었죠? 장애급여.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유족급여. 요 정도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치료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 암기하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별표 2개입니다.
이 위험 예지라는 건 뭐냐면 미리 알아보자. 그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거 위험했구나가 아니라 어디에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자라는 게 예지 훈련,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변을 파악하자. 1단계 현상 파악. 주변을 파악하면서 뭐를 조사해야 돼요? 사고 요인이죠. 2단계는 요인 조사. 요인을 찾았으니까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자 행동 목표 설정. 그죠? 물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현상 파악, 요인 조사, 대책 수립, 행동 목표 설정.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별표 2개짜리, 그죠? 하인리가 제시한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설명하라. 자, 하인리는 생략하고도 잘 나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4원칙, 요거 어떻게 연결할까요? 재해를 예방한다.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다. 그죠? 나왔네요. 모든 재해는 예방이 어떠하다?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풀면 돼요.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 그죠?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자,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원인이 있는데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대책 세울 수 없다면 그 사고는 예방 못하는 거죠.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이 존재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이요. 손실 우연의 원칙. 자,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생깁니다. 오늘 넘어졌는데 그냥 멍만 약간 들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줄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 4M. 휴먼 에러는 인간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배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죠? M으로 시작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로 적을 수 있다면 영어로 적으세요. man이다. 그죠? 근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에요. 주변 동료 때문에 사고 일으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고요. 두 번째 머신인데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미디어인데요. 매체, 매개체, 작업 방법 이런 게 해당되고요. 네 번째가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작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영어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인간이다. 그죠? 머신, 기계, 미디어, 매체, 매니지먼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영어 철자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땐 이제 포기하시고 그냥 한글로 4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기출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을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문장이 외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안전자격증 따서 안전관리자 되면 내가 뭐 해야 되나? 그죠? 첫 번째 안전교육을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죠? 계획도 내가 수립하고 내가 교육도 실시한다. 안전교육해야 된다 했으면 이렇게 약간 살 붙여보시고요.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건의한다. 조치해달라. 조치 건의합니다. 이거 기계 고장 났으니까요. 내가 고치지 않아도 되죠. 시설팀에 요거 좀 고쳐주세요.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거 지도하고 이렇게 조치해주세요. 건의합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해야 됩니다. 재해가 몇 건 났다. 통계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호구나. 기계기구 구입할 때요. 자재부에는 적격품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한 인증받은 적격품을 선정해 주는 역할도 안전관리자 합니다. 위험성평가가 지금 어떤 조직이든 안전직무에 다 추가되었죠.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업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서 체크리스트 남기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뭐 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했다, 그죠? 자, 보자, 조언, 지도. 요거는 그냥 뒷부분에 공통으로 외워서 적어주세요. 보자, 조언, 지도. 첫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할을 함께 하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첫 번째 안전보건교육 그냥 실시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우기 쉬운 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그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하고 재해 통계를 내야 된다. 그죠? 재해 원인 조사, 재해 통계 기록 유지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요 정도 안전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전은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재해 원인 조사, 재해 통계 기록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해서도 해야죠. 그죠? 보건에 대해서는요. 건강진단, 근로자는 건강진단해야 되고요. 사업장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환경이 지금 깨끗한가 측정하고 잘못된 거 개선해야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 개선, 요 두 개는 보건이다. 그죠?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이렇게 안전관리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안전관리자 2개인데요. 이것저것 나온 거 하면 한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유형 조금 달라서 그렇죠. 그죠?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인데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거 건설업이다.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총 공사 금액이 50억에서 800억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0억에서 800억까지가 그죠? 한 명 이상. 뭐 120억 미만은 견인, 120억 이상부터 전담인데요. 한 명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800에서 플러스 700 합니다. 700을 더한다 1,500억까지가 2명. 700을 한 번 더 더할게요. 1,500에서 플러스 700 하면 2,200이죠. 한 명 늘어서 3명. 700을 2번 더했다면 이번에 플러스 800 합니다. 2,200에서 3,000억까지가 4명. 그죠? 800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00씩 더해집니다. 3,000에서 플러스 900. 그죠? 3,900이죠. 5명. 자, 이번에는요, 3,900에서 플러스 1,000 합니다. 4,900 되죠? 6명. 자, 1,000을 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1,100이 되겠죠. 그죠? 4,900 플러스 1,100 하니까 6,000 됩니다. 7명. 그죠? 이번에는 1,200 더해야죠. 6,000에 플러스 1,200 하니까 7,200. 그죠? 8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200까지 더했고, 자, 그 다음에 1,300이죠. 그죠? 7,200 플러스 1,300 하니까요. 8,500이죠. 9명. 자, 그 다음에 8,500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1,400이 아니라 얼마다? 1,500 더합니다. 요것만 주의. 그죠? 그래서 1조를 맞춘다 보시면 돼요. 10명이죠. 자, 근데 1조 원 이상일 때는 11명 이상인데요. 매 2,000억 원이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합니다. 근데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000억 원이 늘 때마다 한 명 추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중간에 것만 생각하면 혼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적으세요. 50에서 800억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에다가 플러스 700 하니까 800에서 1,500은 몇 명? 2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00에서 플러스 700 하면 2,200이죠. 1,500에서 2,200이 3명이죠. 그 다음에 2,200에서 플러스 800 하니까요. 3,000은 몇 명이다? 4명이다. 그죠? 3,000에서 플러스 900 하죠.
3,900은 5명이다. 그죠? 3,900에서 플러스 1,000을 하잖아요. 그죠? 4,900은 6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입니까? 4,900에서, 그래서 이제 총 공사 금액 8,500억 이상,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시면 10명이고요. 여기에서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했다면, 명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그냥 무조건 이상 선임한다. 이렇게 이상을 그냥 공통으로 붙여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설업은요, 도급 사업이 많고, 그리고 이 도급 사업에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실기에 도급에 대한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을 줬죠. 하청업체 근로자가 우리 작업장에서 작업을 함께 하죠. 그때는 도급인도 우리 근로자는 아니지만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요거 짧게 좀 기억할게요. 아무리 법규지만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요, 수식어 제외하고 줄여 적는 거는 괜찮아요. 우선은 그리고 짧게 기억하시고 반복하면서 살을 조금 붙여서 늘려가시면 되겠죠. 여유가 되시면. 처음부터 문장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지나가자 하면 하루에 지쳐서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란 글자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죠? 우리가 건설업에서요, 공사금액 120억 초과하는, 우리 도급 사업에서는 노사협의체 구성했죠. 이렇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 도급업체하고요, 하도급업체하고 근로자 포함해서 서로 순회 점검, 작업장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여기부터 적어도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자,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한테 교육장이 있어요. 한 달에 이번에는 비기에 대해서 안전교육했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도 교육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자. 그죠? 그리고 제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수급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관계수급인이 인의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그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약 발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근로자만 경보를 알고 대피해서 안 되죠. 하도급 업체에서도 이거는 무슨 경보다, 화재가 났구나, 대피해야 되는구나,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구나,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물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하고 정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였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두 번째는 작업장 순회 점검.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네 번째는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다섯 번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은 꼭 보고 넘어가시고요. 17번 역시 법규 내용 중요합니다.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 그죠? 우리가 노사협의체는요, 정기회의 2개월마다 하죠, 그죠? 자,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회의록에는요, 언제 어디서 했다, 이거는 그냥 몰라도 적으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개최 일시 및 장소.
누가 참석했다 있어야겠죠? 출석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 회의했다 필요합니다.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입니다.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갑니다. 자, 요거 뭐를 묻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한다. 그죠? 아까 우리가 작업장 점검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도급사업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합동안전보건점검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의 횟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도급사업 할 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횟수는요. 자, 다음 항목의 사업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다. 그죠? 2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건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3개월인데요. 그래도 분기라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위에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다. 그죠? 얼마입니까? 2개월에 1회 이상이죠. 아까 건설업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만 2개월이고 나머지는 분기에 1회 이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토사석 광업, 이거는 분기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합동안전보건점검은요, 참고 볼게요. 누가 하는 것인가? 그죠?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하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이 참여해서 아까 작업장을 순회 점검한다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했다. 그죠? 자, 이럴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노사협의체도요, 정기회의, 그거는 이제 우리가 2개월마다 했죠. 그죠? 그런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년이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가 들어갑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요, 어떤 조직이 속에서 뽑거나 또는 근로자 중에서 뽑거나 뭐 이렇게 뽑았는데 위촉했다가 해촉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했을 때, 자, 줄이자면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장님께 가서요, 이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으니까 해촉합시다. 이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그 단체나 조직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뽑혔잖아요. 위촉됐죠. 근데 거기서 퇴직하거나 해임된다면 해촉되겠죠. 그래서 단체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이나 해임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든지 그렇죠. 부정행위 들어가면 해촉되겠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역할을 못한다, 해촉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짧게 처음에 외울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했을 때. 두 번째는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퇴직이나 해임됐을 때. 세 번째, 부정행위 했을 때. 네 번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이렇게 핵심 키워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살을 조금 붙여서 파란색 글자 외우시고, 이것도 다 암기되셨다면 전체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글자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2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3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장에 안전관리자 홍길동이라고 노동부에 선임을 했는데요. 당신 회사는 보니까 같은 건설업에서 사고가 평균보다 2배나 많으니까 한 명 더 뽑아라. 그러면 당장에 연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증원이 되고요. 우리 회사 홍길동이 노동부에 선임은 되었는데 안전관리자 있습니다. 보고했다는 거죠. 근데 몸이 아파서 지금 3개월째 출근 못해요. 그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 홍길동은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교체 명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법 보고 핵심 키워드부터 기억합니다.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이면 증원하자. 2가 들어가면 증원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직업성 질병은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못하면 교체하자. 그죠? 3이 들어가면 교체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평균의 2배니까 뭐의 2배인가 한번 볼게요. 예. 해당 사업장에 이런 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연간제율이 같은 업종에, 같은 건설업에, 그죠? 같은 업종, 평균 제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두 번째 2가 들어갔다,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2개 들어가는 거였다, 그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자가 나머지 좀 생략하고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3명이었는데요. 요거 추가해 주세요. 직업성 질병 많죠. 여러 가지 직업성 질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4가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출제되어야 되는데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꼭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계획을 개선해서 제출을 하시오 이렇게 명령 받았다, 그죠? 60일입니다. 2달이죠.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이나 안전보건 관리 체제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제 회사에서 제출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했다, 그죠? 노동부에서 접수를 했다면 접수일로부터 며칠인가 하면요,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심사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 노동부에 제출하고요. 노동부는 접수받았다, 그죠? 15일 이내 심사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아니고요. 일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록 보존, 어디냐면 현장, 사업장에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사고 있었던 거 다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죠? 산업재해가 발생된 거는 현장에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다, 그죠? A 사업장에 홍길동이가,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A 사업장에 홍길동이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그죠? 언제 어디서죠? 일시 및 장소. 언제 일시가 되고요. 어디서? 예, 장소가 되죠. 어떻게 해서 사고 났다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게 재발생 원인 및 과정이 됩니다.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재발 방지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A 사업장의 홍길동이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언제 어디서, 재발생 일시 및 장소, 어떻게, 재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했다,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죠, 그죠?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고 시점 어디에 보고합니까? 예, 노동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가? 보고 시점이다, 그죠?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하고요.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그죠? 자, 아까는 산업재해 발생되었을 때 사업장의 기록 보존하는 거였고 노동부의 중대재해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고 몇 명이나 다쳤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자, 어느 병원으로 조치했고 몇 개월 치료해야 된다. 조치 및 전망.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그죠?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적으라는 경우 많습니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25번.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와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사업주는. 자, 그렇다면요, 산업재해가 나면 보고하는데 손가락이 약간 다친 이런 재해도 보고할까? 예, 요 기준을 말한다, 그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당연히 보고하겠죠. 발생하거나 며칠이라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인가 하면 1개월 이내, 한 달입니다. 그죠?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는 뭐부터 보고한다?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부터 보고하고요.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근로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조사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재해조사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역시나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이번에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출 별로 안 되었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죠? 첫 번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바쁘니까 작업 계속해라 안 되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작업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킵니다. 첫 번째 작업 중지, 두 번째 근로자 대피가 되겠다. 그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활동 기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 전 또는 작업 종료 시에 단시간이죠. 5에서 10분 동안 작업자 3에서 5인이 조를 이뤄서 작업 시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이다. 그죠? 바로 작업 현장에서요. 짧게 작업자들이 위험 요소를 말하죠. 공구 박스를 깔고 앉아 하는 미팅이다 해서 툴박스 미팅, 약자로 TBM이라고 하고요. 단시간 즉시 적응법이다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업자가 고소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재발생 형태다, 그죠? 자, 지금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하죠. 떨어짐도 나오고, 부딪힘도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상해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떨어져서 두개골이 파손되거나 다리가 뭐 절단되거나 한 건 떨어짐이고요. 부딪힌 것 때문에 지금 뭐 찰과상을 입었거나 한다면 그건 또 부딪힘 때문일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요거는 어떤 분께서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떨어짐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발생 형태를 떨어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물론 그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떨어짐이다라고 교재 정답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인물입니다.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요.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되고요. 바닥에 부딪혀 다쳤기 때문에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제 상해 종류에 따라 분석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해 때문에 다쳤다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1차적인 원인인 떨어짐이 재발생 형태가 된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을 운반하던 중에 덮개가 열려있던 계구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바닥으로 떨어졌다 했으니까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 되겠죠. 긴 물이죠. 원인은 부피가 큰 짐을 옮겼기 때문이잖아요. 부피가 큰 짐이라고 해도 되고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가해물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다 했으니까 접촉한 바닥이 가해물이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한 게 문제다. 그죠? 불완전한 행동이죠. 시야를 가릴 정도의 부피가 큰 짐을 운반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불완전한 상태는 계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는 계구부에 덮개가 있는데 열려 있었다면 덮개가 열려 있다. 뭐 그 표현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보기 제4레에서 기인물을 찾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외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렀어요. 어떠한 외부 요인 없다, 그죠? 이럴 때는 사람이 잘못해서 발목을 다쳤으니까 사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읽어보시고 왜 이렇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하는 분 계시는데요.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번.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지게차가 운전 중 트럭과 충돌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기인물은요, 지게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게차가 기인물됩니다. 이동 차량에 치여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동 차량에 치였죠, 그죠? 그래서 기인물 이동 차량이 되겠습니다.